우리가 알던 직업이 전부가 아니다. 넓고 넓은 세상 속 다양한 직업을 소개한다. 세상에 이런 직업이. 그 시절 우리네 부모님 부엌에서나 볼 수 있었던 무쇠 가마솥. 1600도가 넘는 쇳물을 녹여 뜨거움과 싸우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인공을 만나러 일출과 운해가 아름다운 곳 충청북도 옥천군으로 향합니다. 장령산의 아름다움을 가득 안고 있는 곳에서 뜨거움과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무쇠 가마솥 주물장을 만나봅니다. 무쇠 가마솥 제조 공장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무쇠 가마솥 주물장 이규호 씨. 충청북도 옥천군에 위치한 가마솥 주물공장. 한가로운 바깥 풍경과는 달리 뜨거운 용광로와 쇳물, 요란한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가마솥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 용광로 안에 고철과 선철을 넣고 용해 작업을 합니다. 지금 안에는 맨 밑에는 이제 고철을 넣고 다음에 이제 이거 선철을 넣고 이제 용해 작업 중입니다. 아, 두 가지를 섞어요? 믹스해가지고 두 가지가 이제 한 8대2 정도로 섞어가지고 용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용해 시키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한 1시간 정도. 자연의 쇠라 불리는 선철과 고철을 혼합하여 용해하기를 1시간. 주물에서 가장 중요한 쇳물이 만들어집니다. 쭉 올려가 이제 선철하고 그 일반 자동차 그런 엔진 고철을 배합을 한 8대2 정도로 배합을 해서 용해를 합니다. 그러면 선철이 8이에요? 예. 그래야지만 저희가 원하는 무쇠라는 재질이 나와요. 일반 선철만 가지고는 무쇠라는 재질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약 1600도의 온도에서 쇳물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무언가를 첨가하고 있는데요. 녹인 쇳물에 가루를 넣고 있습니다. 주 성분은 모래거든요. 모래인데 이제 쇳물을 받은 위에 슬러지가 떠요. 불순물. 그거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불순물이 제품에 들어가면은 흠집이 생기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로 이제 이걸 뿌려서 불순물을 걷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주물용 쇳물이 녹여지는 동안 중요한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거푸집에 꼼꼼하게 이것을 발라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마치 큰 붓으로 먹을 바르듯 이리저리 바르고 또 바르는데요. 이 작업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무쇠 가마솥의 완성도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흑연체를 해야 하면 쇠가 달라붙지 않게 해서, 그리고 매끄러움하게 이렇게. 쇳물이 달라붙지 않게. 그렇죠. 흑연을 바르지 않으면 겉붙집에 쇳물이 달라붙어 가지고 겉붙집이 떨어집니다. 손상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윤활 작용하기 위해서 그 흑연을 발라주는 겁니다. 아, 프라이팬에다가 식용유. 그렇죠. 예. 애써 녹인 쇳물이 달라붙지 않고 깔끔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흑연을 바른 뒤 바짝 말려주는데요. 이게 습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 람프로 말려주는 과정입니다. 거푸집에 흑연을 바른 뒤 수분이 잘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 뜨거운 쇳물을 부어주면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바짝 건조해야 한다고 합니다. 거푸집에 뜨거운 열을 가합니다. 어차피 여기 남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 일을 한 40여 년간 하다 보니까 이 일을 해서 또 가족도 건사하고 먹고 살아왔으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뜨거움과의 싸움을 벌이는 무쇠 가마솥 주물장. 쇳물이 녹았다면 이제 그들의 노하우가 펼쳐질 차례. 국자처럼 생긴 오븐을 이용해 불같이 뜨거운 쇳물을 옮깁니다. 쇳물을 거푸집 안에 가득 부어줍니다. 쇳물이 나오면은 빨리 붓고 빨리 거푸집을 탈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쇳물도 변동이 없고 이게 오래 놔두면은 거푸집이 많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쇳물이 나오면은 정신없이 작업이 진행을 해야 돼요. 거푸집에 손상 없이 쇳물을 빠르게 부어줘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쇳물 줄기가 주입구를 꽉 채우면서 들어간다. 용광로에서 1600도까지 샘물을 온도를 올립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레드에다가 따르잖아요. 그럼 한 1500도 정도 되고, 이제 물틀 거푸집 앞에 가가지고 사람 이제 바가지에 받아서 붓잖아요. 그러면 한 1400도, 400도. 예, 일부러 그렇게 떨어뜨려요. 너무 고온에서 주입을 하면은 거푸집이 금 많이 상해요. 보기보다 까다롭네요. 아, 굉장히 까다롭죠. 근데 아까 보니까 예. 온도로 재시는 것도 아니던데. 예, 그 원두기는 저희가 일단 용광 할 때는 최단 올리면 1600까지 올리는데, 우리가 저희가 육안사로 보면은 색깔만 보면 저희가 온도가 몇 도 되는지 알아요. 쇳물을 붓는 순간은 베테랑들도 긴장. 거푸집에서 가마솥을 빼내는 데까지 속전속결로 이루어져야 가마솥이 깔끔하게 거푸집에서 활용된다고 하네요. 뜨거움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만이 완전한 무쇠 가마솥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저희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가지수가 한 200여 가지가 됩니다. 200여 가지. 예, 저희가 집에서 가정에서 쓰실 때 다양한 요리를 하면 여러 가지 요리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요리에 맞는 그런 가마솥 냄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맞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 그럴 줄은 알았지만 이 무쇠 가마솥 하나 만들기 진짜 힘들다. 그러네요. 우리 일하시는 주물장 분들 너무 힘드시겠어요. 아니 근데 잠깐만. 근데 왜 이거 기껏 만드셔서 왜 이렇게 다 버리는 거예요? 아, 지금 보시다시피 구멍이 나 있죠? 샘물이 좀 덜 들어가가지고 불량품입니다. 아, 이거 불량품이에요? 예. 아이야, 공들여 만든 무쇠솥이 가차없이 깨져버렸습니다. 모두 버리시는 건가요? 아, 폐기 처분이 아니고 어차피 불량품이니까 상품으로서는 값어치가 없으니까 용해할 때 깨서 다시 용광로에 들어갑니다. 아, 다시 녹여서? 예. 가마솥 뚜껑을 만들었다면 이제 가마솥의 아랫부분을 만드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모래. 내용물이 들어가는 움푹 파인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해 모래를 구워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아, 이게 이제 가마솥 속을 비우기 위해서 모래를 가마솥 속 모형을 만든 겁니다. 아, 이게 모래예요? 예, 모래예요. 모래를 불로 구우면 이렇게 단단해집니다. 이게 틀이네요, 그럼? 네, 그렇죠. 가마솥 안에 모형. 만들어내는 가마솥의 종류가 많아 하루 종일 분주하게 이동하며 작업을 해내는데요. 그런데 이 신기한 작업은 또 어떤 작업입니까? 제품을 한 20-30개 만들고 나면은 이 거푸집이 상해요, 많이. 흙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좀 안에 흙을 털어내고 다시 입히는 과정입니다. 무쇠 가마솥의 모형인 거푸집의 보수 작업은 가마솥 제작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 작업입니다. 상한 거푸집 위에 흙을 바르고 건조시키는 작업을 3번 정도 반복해야만 온전한 거푸집이 재탄생된다고 합니다. 한 50년 됐어요. 50년? 네. 50년 동안 힘들지 않으세요? 안 들겠어요. 직업이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이게 평생 기술자들이 없다 보니까 누가 젊은 사람들이 안 배우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면을 잡아주는 거예요. 고된 노동과 정성이 배로 들어가는 무쇠 가마솥 제작,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가마솥 주물장. 힘든 작업의 반복이지만 직업에 대한 자부심으로 오늘도 자신만의 시간을 쌓아갑니다. 한 5분 정도 구워야 됩니다. 5분. 네, 5분 되면. 그럼 끝이에요? 네, 그럼 끝이 이제 뻘겋게 돼갖고, 이게 다 굳어지면 가서 흑연을 발라야 돼요. 투박한 비주얼로 외면당했던 무쇠 가마솥이 다시 각광받는 이유, 바로 이들의 숨은 노력 때문 아닐까요? 가마솥 거푸집이 보입니다. 힘들고 위험하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지저분하고
그래서 요즘에 배우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일하시는 분들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젊은 층이 없어요. 좀 아쉽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또 그런데 또 자부심을 가지고 남들이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은 힘들어도 그런 데서 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불과의 전쟁에서 살아남고 오직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가마솥. 그들의 손에서 태어난 귀한 가마솥이 옷을 입을 차례라는데요. 지금 가마솥 이제 제품이 나왔잖아요. 가마솥 여기서 질들이기를 하는 겁니다. 기름칠하고 토치를 반하로 또 굽고 또 기름칠하고 그 밤 작업을 한 7번을 해야 돼요. 그럼 왜 해요? 안 그러면 특성상 녹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녹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색깔도 이쁘잖아요. 아, 소뚜껑에 저렇게 예쁘게 기름칠을 하는 거였구나. 그러네요. 그래야 색도 예쁘게 나고 녹도 안 쓰고. 반질반질 진짜 윤기가 어우 반질이 참. 그런데 요즘 무쇠 가마솥을 찾는 이들이 많이 있는 편인가요? 방금 말씀드린 양은 냄비 같은 거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이 무쇠 가마솥 같은 경우는 쉽게 접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전통 방식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의외로 또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변하면서 무쇠 가마솥의 쓰임도 다양해진 만큼 가마솥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전통 가마솥뿐만 아니라 백철 가마솥도 제작됩니다. 얘는 이제 알루미늄 가마솥인데 얘는 이제 기를 맞춰도 녹이 발생이 안 하고 굉장히 집안에서 얘를 이제 관리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반면에 이제 무쇠는 쓰다가 자주 안 쓰면은 한 열흘 정도 방치하면은 자연적으로 녹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재질 특성상. 그래서 요즘에는 가볍고 보기에도 깨끗해 보이고 하니까 요즘에 이걸 많이 찾습니다. 무쇠 가마솥의 용도 다양하죠. 찌개 끓이기에 안성맞춤인 무쇠 전골 냄비, 무쇠 불판, 구이용 팬, 캠핑용 그리들까지 고객 맞춤형으로 만들어집니다. 뜨거운 샘물로 탄생한 무쇠 가마솥.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 비로소 제 모양을 내는 만큼 그 진가를 알아보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곳을 직접 방문하는 이들도 많다고 하네요. 무쇠솥은 보면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써왔던 방식이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추출 냄비나 양한 냄비 같은 이런 거는 사실 그냥 인스턴트 음식을 조리하는데 필요한 적합한 기고, 그리고 한국에 이제 전통 음식을 가지고 조리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무쇠솥이 좋지 않겠어요. 라면을 끓여도 뭔가 기분이 좀 다르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일반 저희 차솥이 있습니다. 차솥이 있지만 무쇠에 덮은 차는 맛이 다르다고 봅니다. 맛이 틀려요? 네, 맛이 다르죠. 고온에서 덮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들 차솥 일반적으로 덮금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죠. 찾는 이들의 취향에 맞는 맞춤형 가마솥이 만들어지는 곳. 많은 이들의 노력이 모여 단단한 무쇠 가마솥이 탄생됩니다. 앞으로 바람은 저희 후배들이 좀 일을 좀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손을 떼시면 이제 없거든요, 사람들이. 그렇다고 외국인들만 채용해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고, 한국 사람들은 좀 이거 좀 전통을 좀 이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고요. 지금 계획은 요즘 전체적으로 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힘들잖아요. 저희도 회사도 좀 힘든 편인데 그게 좀 빨리 경기가 좀 풀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랜 정성과 노력 끝에 그제서야 하나의 무쇠 가마솥이 완성됩니다. 흘리는 땀의 양만큼이나 더 값진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무쇠 가마솥 주물장의 진심. 앞으로 조심히 안전하게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